오늘은 인기 구강용품에 대해서 이제 루머 같은 것들을 바로 잡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강용품 중에서 인기 있는 상품들을 유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익숙한 제품도 있고 익숙치 않은 제품도 있는데 진짜 신기한 제품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씩 살펴볼까요? 제가 올리브영에 가니까 구강용품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인기 제품 중 하나가 틴트 필름이라는 건데 혀에 쓱 붙이면 백트도 감춰지고 혀의 색을 선명하게 만들어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제품 괜찮을까요? 틴트 필름, 네, 그 혀 위에 붙이는 필름 저도 잠깐 보긴 했는데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혀 위에 뭘 붙여서 스르르 뭐 없어지기야 하겠지만 일부러 혀 위에 뭘 덮는 것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저 말하고 음식 씹을 때마다 혀가 계속 움직이는데 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라고 뼈가 없이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혀 위에 자연스럽게 이물질이 묻기도 하지만 이 이물질도 혀의 움직임이나 물이나 채소 이런 것들을 섭취하게 되면 이물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혀 위에 뭐 하얀색이 색깔이 변했다거나 이물질이 있거나 이걸 가려주기 위해서 굳이 일부러 필름을 붙이거나 그런 건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혀라는 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세정되고 또 역할도 하라고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런 틴트 필름 같은 거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올리브영 인기 아이템 중에 구강 스프레이가 있는데 미팅이나 데이트 전에 필수템이더라고요. 입안에 칙칙 뿌리기만 하면 입냄새가 싹 사라진다는데 이거 매일 써도 괜찮을까요? 구강 스프레이는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고전적인 구강용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이 구강 스프레이 쓰는 치과의사나 치과의생사 혹시 보셨나요? 아마 아무도 안 쓰실걸요? 이 구강 스프레이는 사실 아주 일시적으로 덮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과 의료진은 잘 쓰는 템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막 입안이 답답해. 그리고 냄새 날까봐 좀 두려워. 특히나 이제 상대가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뭐 이렇게 앞으로 좀 썸을 좀 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면은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 구강 스프레이를 쓰는 거는 아무 관계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고 아주 급할 때 잠깐 사용하는 거는 뭐 크게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구강 스프레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민트볼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입안에 넣고 톡 터트리면은 화한 향이 입에 퍼져가지고 입냄새를 싹 잡아준다 이런 건데 이런 건 그래도 구강 스프레이보다는 괜찮겠죠? 민트볼 저도 봤어요. 민트라고 하는 그 향료 성분이 그 입안에서 굉장히 화한 느낌을 만들면서 상쾌한 느낌 만들잖아요. 그래서 껌에도 들어있고 치약에도 들어있고 뭐 여러 가지의 민트 성분이 들어있기는 한데 그게 아마 입안에 들어가서 아작 하고 깨무는 순간 탁 터지면서 그 상쾌한 느낌은 들긴 하겠죠. 근데 이게 상쾌한 느낌이 들게 하는 거 외에는 사실 작용이 없어요. 그 민트볼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성분들이 아주 긍정적인 역할만을 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너무 민트볼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아이템들이 이런 거 하면 도움될 것 같고 하는 제품군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니까 강하게 향료가 좀 들어있거나 혹은 뭐 냄새를 일시적으로 가려주거나 그런 제품들인 것 같은데 이런 제품들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균을 확실하게 줄여준다거나 아니면 침분비를 확실하게 높여줘서 효과를 볼 정도의 그런 제품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내가 막 충치가 있어. 입에서 막 냄새가 심하게 나. 입으면서 막 피가 철철 나. 근데 이걸로 덮으려고 하면은 큰일 나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치과에서 치료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물통 일체형으로 나온 휴대용 구강 세정기도 엄청 핫하더라고요. 음식물 찌꺼기가 싹 씻겨 나가서 액체나 부치 관리에 최고라던데 이런 건 어떤가요? 저는 사실 그런 휴대용 그 물통을 이용한 구강세정기를 가지고 다니실 정도의 정성이라면 진짜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번거롭고 물도 채워야 되고 항상 닦아야 되고 이물질도 제거해야 되고 하는데 근데 그거보다 사실 칫솔 취향이 더 낫지 않으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정기를 쓰셔야 된다고 하면 저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나오는 휴대용 구강 세정기는
힘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죠.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개는 치아 표면에 끼어있는 이물질은 어느 정도 제거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치아 표면에 있는 이물질이 아니고 치아의 아예 표면 자체에 끼어있는 세균막, 바이오필름, 치태, 플라그가 훨씬 더 문제예요. 근데 이게 플라그가 물에는 잘 안 떨어집니다. 물을 아무리 싸도 제거가 안 돼요. 우리가 자동차 세차할 때 고압 세척기로 막 슉 하면 표면에 있는 이물질은 떨어지는데 표면 광택이나 아니면 아주 미세하게 붙어있는 얇은 막은 안 떨어지거든요. 그거는 세제 묻혀가지고 이렇게 스크래치 안 나는 타월로 부드럽게 닦아야 떨어집니다. 그래야 반짝반짝하게 광이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물이 나오는 구강 세정기는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정작 충치나 잇몸질환 일으키는 플라그 제거에는 거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칫솔질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 그리고 또 여행이나 미팅 갈 때 이제 고체 치약 이런 게 되게 요새 핫하더라고요. 이것도 이거 씹고 칫솔질 하면은 일반 치약보다 거품도 잘 나고 깨끗하게 닦이나요? 고체 치약 저도 봤었어요. 고체 치약도 한번 씹어보고 봤었는데 이 치약을 튜브에 갖고 다니기 불편하고 액체로 되어 있으니까 불편해서 고체 치약으로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고체 치약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잘 닦는다면 뭐 그거 자체야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이 고체 치약을 만능처럼 생각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면 사실 이는 하나도 안 닦인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고체 치약을 사용하실 때 칫솔도 꼭 같이 이용해서 틈틈이 잘 닦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튜브형이랑 고체랑을 만약에 비교한다면은 어떤 게 더 괜찮을까요? 저는 당연히 튜브형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튜브는 약간 겔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칫솔 위에다가 묻혀서 구강을 닦게 되면 칫솔목 끝에 치약이 골고루 묻어서 치아 사이 틈새까지 아주 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고체 치약은 이제 알약처럼 뭉쳐놓은 그 상태에서 타액에 의해서 풀어질 거예요. 어쨌든 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겔화되는 게 아니라 분말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 분말이 사이사이에 잘 들어가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튜브 형태의 치약을 추천합니다. 우리 PD님이 올리브영 가서 시장 조사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 올리브영에 있는 템들이 신기하기도 하고 또 구강용품이 이렇게 대중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저도 올리브영이나 다른 용품샵에 가서 이런저런 용품들을 쭉 보면 저런 템들을 왜 나왔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 효과를 명확하게 알기도 어렵고 그 효과가 우리 치과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별 의미 없는 효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치과에서 정확하게 봐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치과에서도 이런 용품들을 상담받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